안녕하세요.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물반 고기반. 이 나라 지금 간첩이 반이고 사기꾼이 반입니다. 내년 총선은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민들은 자세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은 검은 돈 50억이 대장동에서 거래되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뇌물이건 아니든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백억, 수천억, 천문학적 비리가 대장동에서 발생했고 대장동 원주민과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만약 50억 클럽 사건이 무죄라고 한다면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는 자본주의 비평가들의 주장이 진실이 됩니다. 지금부터 50억 클럽 사건 1심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 문명국가 중에서는 이념 전쟁이 가장 심한 곳이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주변 여러 곳에서 이데올로기 갈등이 충돌하고 있고 가장 중립을 지켜야 할 법원과 검찰, 판검사들이 이념에 따라 판결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중대하고 심각합니다. 첫 번째 곽상도의 무죄는 검찰의 파워게임이었습니다. 문재인 검찰은 상당히 이념 편향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 검사들이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을 수사 지휘했습니다. 문재인 검찰이 수사한 것을 보게 되면 대장동을 보는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는 역대급으로 청렴합니다. 특히 검찰 라인은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는 보기 드문 법치주의자들만 모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집권 초기까지 적폐청산을 주도했다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일당들이야말로 반국가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일찌감치 그들과 턱을 지게 됩니다. 문재인은 추미애와 박범계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 라인을 초토화시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들은 사법 역사상 전후후무하게도 수사지휘권을 3번이나 발동합니다. 겉으로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포장을 했지만 윤석열 검찰 라인을 완전 초토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문재인의 시녀, 이념으로 무장한 검찰들이 검찰 핵심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김어수, 이성윤, 이정수, 김태훈들이 바로 그들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김태훈 차장검사는 경력이 매우 화려합니다. 71년생 52세 충북 진천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서울대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민중해방 NL계열 운동권 출신입니다. 민자당 당사 정거농성으로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추미애는 바로 이런 완벽한 이념 검사를 대장동 수사팀장에 박았습니다. 검찰 특성은 수사팀장은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결재를 보류한 사람이 바로 김태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동규 휴대폰 파기 사건에 관여했고 윤석열 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완전 골수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 김태훈 검사가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를 수사 지휘했습니다. 이미 목적을 두고 수사한 티가 나지 않습니까? 결국 곽상도에게 무죄가 떨어졌습니다. 김태훈의 전공은 폭력이나 절도범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검찰에서 한직이라 할 수 있는 형사부 출신입니다. 특수부 검사는 사명감의 실력이 빵빵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김태훈 같은 형사부 검사를 대장동
수사팀장에 박았다는 사실은 이미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하나하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두 번째, 법원 판결이 엉망입니다. 우리법 연구회가 지배하는 김명수 사법부는 출발부터 국가 정통성을 이어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명수는 작년 2월 대장동 재판장을 이준철 부장판사로 교체해버렸습니다. 이후 이준철 재판장은 이번에 50억 클럽 곽상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대적인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준철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나머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곽상도 무죄 판결문을 보게 되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문구들이 나옵니다. 곽상도 아들은 결혼하고 분가했다. 아들이 돈을 받았지 아버지 곽상도는 돈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 공동체를 할 수 없다. 이게 무죄 판결의 핵심입니다. 또 판결문에는 곽상도가 김만배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번 50억 클럽 무죄 판결은 문재인 검찰의 부실 수사에 더해서 법원의 맞장구의 결정체라 하겠습니다. 물론 검찰과 법원이 짜고 친 재판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황상 부실 기소와 수상한 재판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추미애와 김명수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놓은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50억 클럽 수사는 물론 대장동 사건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백억 수천억 천문학적인 비리가 대장동에서 발생했고, 대장동 원주민과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지금 와서 정영학 녹취록은 사실이 아니다. 아무리 김만배가 헛소리라고 변명하고 오리발을 할지라도 실제로 50억이 건너간 것은 없어지지 않는 진실입니다. 이미 50억 클럽은 상상할 수 없는 권력 카르텔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권순일, 박영수, 김순학, 최재경, 홍성근, 곽상도 등은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까지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권력자들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위 특권층의 삶, 최상위 권력자들의 부패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법을 초월한 삶이 어떻게 부패하는가, 그 실상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역대급 청렴한 정권입니다.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삶은 청백리 그 자체입니다.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극히 존경하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말 한마디에도 존경의 의미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윤통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청렴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50억 클럽 수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진면목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박영수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박영수는 매우 중요한 바로메타입니다. 이 사건 하나로 내년 총선을 좌우합니다. 대한민국 역대급 권력층의 부패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자유주의와 종북주의의 이념 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습니다. 좌파 우파의 전쟁이 아닙니다. 반지성 부패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적어도 나라가 바로 서려면 사법부,
언론, 선관위만큼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윤석열 후보의 선거 유세가 생각납니다. 우리는 곳곳하게 중립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